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10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4장 신경망 학습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손실함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손실함수의 두 번째인 교차 엔트로피 오차하고 그 다음에 미니 배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부분에서 손실함수 부분을 배웠었는데 손실함수에는 오차 제곱합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오차 제곱합은 나중에 항등함수하고 짝꿍이 돼 가지고 회계할 때 쓴다고 했었었는데 자 sum of the square error라고 해 가지고 2분의 1 시그마 yk 빼기 tk 이때yk와 tk는 YK는 출력층이고 TK는 레이블이라 그랬었어요. 정답 레이블이 원하드 인코딩으로 된 거에 제곱의 합을 한 걸 오차 제곱합이라고 했었고 오늘은 두 번째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는 거를 배워볼 거예요. 얘는 분류 문제에서 쓰이는 건데요. 자, 요 부분을 배워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엔트로피 오차,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오차를 에러라고 한다 그랬었죠. 해서 CEE라고도 줄여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는 이제 분류에서 우리가 소프트맥스에서 마지막에 지수에다가 어깨에 얹혔었던 게 생각이 나나요? 요렇게 2의 AK 어깨에 얹히고 시그마 2의 A AK들을 이렇게 합산해서 그 비율을 만들었었잖아요. 마지막에 Y 값들을 이렇게 했었었는데 요 모양의 지수와 대응이 돼서 로그 함수를 사용을 하는 식으로 해서 엔트로피를 크로스로다가 체크해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때 요 식의 인제 의미를 해 봐야 되는데요. 요 TK는 0하고 1 이잖아요. 원하드 인코딩이니까 요렇게 내기로 돼 있어요. 0, 0, 1 그다음에 1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게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YK가 각각의 값이 있을 거잖아요. 요거는 뭐 0.01 그다음에 뭐 0.00 있고 그다음에 0.9가 있었다고 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있어요. 자, 분류 문제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의 특징이 뭐였냐면 요거는 합하면 1이 되고 그쵸? 그다음에 요 각각의 값은 0에서 1의 사이의 값을 가져요. 자, 이 0에서 1의 사이의 값는 YK가 지금 있고 여기가 TK가 있으면 자, 요거를 곱하네요. 각각을 곱하는 거죠. 요렇게 곱하면 어 1인 거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겠네. 그쵸? 곱해 버리니까 교차 오차 에러에서는 오차 제곱합에서는 뺄셈이었었으니까 차이분을 보는데 얘는 요 정답인 거의 값만 보는 거예요. 이 정답인 거의 값이 충분히 큰가? 정답 값이 충분히 큰가? 충분히 큰가? 충분히 크다는 거는 1에 가까운가? 1에 가까운가? 가를 보고 있죠. 나머지는 무시하게 되는. 요거를 시그마를 하게 되지만 나머지가 다 0인 거고 이 경우에는 0.9가 될 텐데 근데 그냥 0.9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로그 0.9가 되겠네요. 로그 0.9. 그니까 제일 그 정답 레이블에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정답 레이블에 자연 로그 값을 계산한 거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음수를 붙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이게 설계가 된 모양이라고 보면 되고 '아 요렇게 유용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시점에서 우리가 로그 함수 한 번만 또 좀 복습을 해 볼게요. 자, 로그 함수가 잠깐만요. 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로그 함수는 요렇게 생겨 있어요. 0에 가까울수록 여기 이제 y는 로그 x고, 그리고 자연상수를 갖고 있는 요렇게 돼 있는 거고, 요게 y면 x가 1일 때 0을 지나가고, 여기가 0이에요. 0을 지나가고, x가 0에 가까워질수록, x가 0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x가 커지기는 커지는데 지수함수하고는 반대로, 지수함수는 요렇게 생겼었으니까 지수함수하고는 반대로 완만하게 커지는 정도가 완만해지는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쓴다?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나온 결과는 0에서 1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쓰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교차 엔트로피의 식에서는 마이너스 로그 2x였어요. 그쵸? 그러면 이 말은 요 식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0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질수록 무한대로 커질 거고, 자, 1에 가까워질수록 0에 가까워지겠네요. 1이 되면 0이 될 거니까 0에 가까워지겠네요. 자, 요 그림이 이 그림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로그 함수고, 0에서부터 10까지예요. 해보면은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요거를 마이너스를 씌우면 요렇게 뒤집어져요. 근데 우리가 보는 부분은 1까지밖에 안 볼 거니까 0에서 1까지만 보면 되니까 요걸 확장해서 보면 요렇게 생겨 있고, 실제로 값이 마이너스 로그 y, 우리 요걸 로그 x를 볼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x는 요렇게 생긴 값이 나올 거다. 우리는 요걸 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설계한 거가 0.9나 1에 가까울수록 작은 값을 갖고, 아주 작은 값일수록, 아주 작을 때일수록 굉장히 빨리 커지겠죠. 가파르게 커지겠죠. 요런 식의, 그러니까 허튼 답일수록 굉장히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손실함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이 많이 교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가 여기에 적혀 있고요. 음. 교차 엔트로피 오차도 정답일 때는 정답일 때 출 YK가 작아질수록 어, 오차가 커져요. 어, 정답 레이블 K의 출력 YK가 정답 레이블 KY가 커질수록 0에 다가가고 1이 되는 거고, 반대로 정답일 때 출력 YK가 작을수록, 이게 정답이 여기가 요 1이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0.1이 있었어. 요 위치에 YK가. 그러면은 얘는 0.1일 때에 대한 값이 갈 테니까 요게 어디쯤일 거니까 굉장히 큰 값이 가지죠. 오차는 커진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또 교차 엔트로피 오차도 똑같이 식으로 구해 볼 수 있어요.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좀 복잡했었었는데 구하는 거 자체는 어려울 거 없어요. 식 그대로를 써주면 되니까. 아까 식이 어떻게 생겼었다? 마이너스 시그마 tk 로그 yk. 이 얘기는 정답 레이블이 있는 거에 대한 어, 정, 그 출력값에 대해서 자연 로그 씌운 거에 음수값이다 해가지고 그대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써주고, 앞서서 오차 제곱합 했었던 거 봤었던 것처럼 정답인 경우 정답 오답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여기서도 정답일 때 크로스 엔트로피는 0.5밖에 안 되는데 오답일 때는 엄청 큰 값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구할 때 지수 2에 여기 1010 요렇게 올라오면 컴퓨터가 구할 수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꿔서 수행을 했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이게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 로그 제로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든요.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0이 오더라도 0이 출력되더라도 약간 아주 작은 숫자만큼 있어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고 그냥 큰 여기선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뒤집으니까. 무한대로 갈 수 있게 큰 값이 그냥 될 수 있게끔 아주 작은 값 델타만큼을 더해 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y에 델타만큼을 더해 주고 함수를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4장을 DL의 딥러닝 챕터 4의 신경망의 학습에 자, 4.2.2 교차 엔트로피 부분을 실행을 해 볼게요. 음. 요 4.2.2.1은 저 그림 그리는 부분이에요. 요 그림 그리는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4.2.2.2. 자, 델타 요만큼을 두고 요 식을 지금 써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있고 그다음에 np.sum이 있는 건 똑같고 그다음에 t 곱하 버리면 되고요. 여기에 np.log가 들어가는 것도 맞고 y가 들어가면 되는데 각각 행별로 어차피 0인 거는 자기가 알아서 무시할 테니까. 근데 이때 델타만큼을 더해 주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지는 y에 0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 함수를 정의했고요. 이거 크로스 엔트로피를 정의했고 자, 정답하고 오답 세팅을 해 보고 정답의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한번 볼게요. y하고 t를 비교. 보면 요 정도 숫자가 나올 거고 요 얘기는 지금 뭘 구한 걸까요? 실제로? 얘는 뭘 구한 거냐면 여기가 두 번째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로그 0.6을 구하고 마이너스를 씌운 거예요. 사실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y1은 뭘 구하겠어요? 요거에 대해서 y1 얘는 뭘 구할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의 0.1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나머지는 다 0이 돼 버릴 거니까 요렇게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 볼까요? 요때는 이제 더 값이 나쁘기를 기대를 하는 거니까 y1 t 해서 실행을 해 봅니다. 하면 원래 있었던 것처럼 2.3025 뭐 요런 식으로 값이 커져요. 자, 이제 손실함수라는 게 어떤 원리로 정의가 되고 손실함수가 정답일 때 작은 값을 갖고 오답일 때 큰 값이 가져지는 모습까지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손실함수라는 거를 해 봤고 손실함수를 최소화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하는 단계로 배워갈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도구 중에서 하나 미니 배치 학습이라는 거 기법을 또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치라는 거를 설명을 들었었고 배치는 묶음이었었어요. 왜 묶음으로 계산하냐? 컴퓨터가 그게 더 유리해서. 컴퓨터 연산에 네, 유리해서. 그리고 선형대수 개념을 사용한 넘파이가 깔끔하게 잘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이 묶음 단위로 처리하는 넘파이가 잘 처리하니까 연산에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요 목적도 있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배치를 미니 배치를 사용하는. 근데 요번에는 미니가 붙었네요. 전체가 아니고. 자, 요 미니 배치를 사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이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신경망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6만 개도 작은 숫자가 아니고 실제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큰 숫자의 데이터들도 들어오니까 6만 개 전체를 학습에 이용하는 게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일부만 요 중에서 일부만 예를 들어서 100개만 뽑아서 100개만 뽑아서 그렇기 때문에 미니라는 말을 붙이고 요 미니는 요 100개 뽑은 거는 한 번에 처리, 한 번에 처리, 연산해서 배치 요렇게 이름을 붙여서 미니 배치를 합니다. 자, 왜 미니 배치를 해야 되는지 조금 또 인제 어 원리 미니 왜 미니 배치를 해야 되는지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손실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손실함수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거는 그 값을 최대한 줄여주는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요 손실함수 값이 작아지는 거가 W와 B 손실함수 값이 작아지는 가중치 두 개를 찾으려고 하는데 요게 데이터를 몇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구하면 돼요. 그러면 손실함수를 우리가 이게 손실함수를 구했잖아요. 손실함수를 구했는데 요거가 N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요. 6만 개면 6만 개의 데이터, 6만 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그거를 전부 합한 다음에 지금 합한 거죠. 합해서 N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결국 평균을 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체 데이터에 대한 손실 데이터, 전체 데이터에 대한 전체 훈련 데이터, 손실 함수 값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목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6만 개로 하기에는 좀 버거워. 그래서 6만 개로 계산하지는 않고 100개에 대해서만 뽑아내서 할 거야. 훈련 데이터의 일부만 골라내서 할 거야. 라는 거를 미니 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6만 장에서 100장씩 뽑아서 그 100장만 사용해서 학습하는 거를 미니 배치라고 해요. 어, 아깝게 시리 왜 100개만 해요? 하는데요. 학습은 반복이거든요. 학습은 반복을 하기 때문에 보통 굉장히 많은 횟수를 반복을 해요. 많은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차피 전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씩 조금씩 샘플링 해 가지고 추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우선 읽어 드리고 엠리스트 데이터 읽어 드리고 그중에서 지금 6만 개 중에서 100개만 뽑아내는 부분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 읽어 드릴 때 요번에는 노멀라이즈를 true로 하고 계산을 할 때는 0에서 1 값으로 이게 2, 5 까지 있는데 0에서 2, 5 값을 요렇게 0에서 1 값으로 바꿔 주고 자, 원핫 레이블 크로스 엔트로피나 요런 부분을 통과시키려면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보려면 전부 원핫 레이블로 인코딩 된 걸로 사용을 했었었죠. 그래서 원핫 레이블 true로 받아요. 그러면 지금 784개의 점으로 이제 flatten true로 돼서 받아져 있고 X 트레인이 T 트레인이 훈련 데이터가 어 아 훈련 데이터의 X 이미지 정답인데 레이블인데 여기가 열이라는 거는 원핫 인코딩이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0, 0, 1, 0, 0, 0 요런 식으로 원핫 인코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 개를 뽑아내는 부분을 넘파이의 랜덤 라이브러리에서 사용을 할 건데요. 랜덤 라이브러리에서 초이스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초이스라는 거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면 주머니에서 다시 넣지 않고 몇 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4개가 있으면 무작위로 2개를 뽑아내는 건데 무작위 추출이에요. 자, 요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해 볼게요. 훈련 데이터의 사이즈는 X 트레인의 쉐이프, 요 쉐이프의 0번째 하니까 여기가 6만이 나올 거고, 그쵸? 6만이 들어가 있을 거고, 배치 사이즈는 내가 이제 10개만 뽑아 본다고 해 볼게요. 이렇게 10개를 뽑았어. 그러면 배치 마스크는 요 랜덤 넘파의 랜덤의 초이스를 이용을 해서 요 트레인 사이즈 6만 개 중에서 배치 사이즈 10개를 뽑아봐. 여기에 0에서부터 6만 1에 0에서부터 사실은 5, 9, 9, 9, 9까지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배치 사이즈 10개를 뽑아봐. 해서 아무 숫자나 뽑아줄 거예요. 아무 숫자를 뽑아서 예를 들면 뭐 3, 70, 7,00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의 숫자를 뽑아줄 거고 그 10개의 숫자를 배치 마스크라고 하고 요 배치 마스크만큼을 엑스트레인에서 뽑아내는 거. 요거 팬시 인덱싱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코드에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팬시 인덱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뽑아낸 마스크만큼의 값들로만 뽑아진 X 배치를 만들고 트레인 배치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작게 만들어진 미니 배치인 거죠.
자, 여기까지를 한번 코드로 살펴보고 교차 엔트로피 우선 여기까지를 한번 코드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numPy에서 6만에서 10을 뽑는 거. 요거는 어렵지 않죠. 6만에서 10개를 뽑는다. 요 6만에서 10개를 뽑기 위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일단 로드를 해 보고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어 배치를 뽑아낼 건데요. 뽑아낼 때 제가 인덱싱하는 방법을 조금 요거 numPy에서 복습을 한번 하고 지나가 볼게요. 자. 자, 어레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0 여기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들어 있어요. 인덱스는 0, 1, 2, 3, 4, 5가 돼요. 각각의 인덱스가 이렇게 되죠. 이때 어레이를 지금 생성을 했는데 어레이 0을 하면 요건 인덱싱을 하는 거죠. 요 요소 하나를 가리켜요. 그럼 얘는 0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어레이 요렇게 하면 슬라이싱이죠. 요건 슬라이싱이어 가지고 두 번째 여 2 까지니까 요 앞에 거 두 개를 잘라내는 거죠. 요때는 슬라이싱이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얘는 골라내서 골라낸 거고 그러니까 스칼라가 됐죠. 얘는 잘라낸 거니까 그대로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그 상태죠. 넘파이 어레이죠. 그다음에 팬시 인덱싱이라고 해 가지고 요 팬시 인덱싱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리스트가 들어있어요. 요건 리스트예요. 요 리스트가 들어있으면 요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내요. 그러면 요 1하고 4가 있으니까 요렇게 10하고 40을 골라낸 게 돼요. 어레이에서. 요게 인제 팬시 인덱싱이라고 하고 그래서 앞서서 미니 배치 아까 몇 개를 배치 마스크라고 뽑아냈었잖아요. 배치 마스크라고 뽑아내면 그 마스크에 있는 번호 것만 딱 리스트에서 탁탁탁 골라내서 잘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참고로 불리언 인덱싱이라는 거는 요게 지금 다 6개가 있었으면 6개의 불리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는 요 불리언 중에서 true라고 된 애들만 골라내 주는 요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0 번째하고 세 번째니까 0하고 30만 추출하는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실행을 해 보면 그래서 아래와 같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봤었던 것처럼 나오게 되고 요 개념을 인제 둔 상태에서 다시 인제 훈련 데이터에서 배치를 뽑아내는 것만큼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엑스트레인에서 쉐이프 제로 하면 6만이 온다 그랬고 배치 사이즈 오고 그다음에 배치의 마스크 지금 트레인 사이즈에서 아까 6만에 10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인제 함수로 만들려면 트레인 사이즈죠. 트레인 사이즈에서 배치 사이즈만큼을 뽑아낼 거예요. 요렇게 뽑아낸 거를 마스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 마스크는 마치 요렇게 생긴 거가 요렇게 생긴 것처럼 만들어질 건 거거든요. 요 상태에서 배치 마스크를 넣으면 해당 해당 요소만 골라낸 서브셋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이미지하고 레이블에 대해서 만들어냈죠. 자, 요렇게 해서 P 배치를 출력을 해 보면 자, 트레인의 배치를 출력하면 원하드 인코딩이 돼 가지고 10 개를 뽑아낸 거예요. 이 배치 마스크는 보면 21,312 번째, 447466 번째, 17191 번째 요건 여러분 거하고 제 거는 달라요. 임의로 뽑아낸 거니까 요렇게 여기에 있는 위치에 대한 T에 있는 요소들을 뽑아내 준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8인 거고 0인 거고 1인 거고 뭐 이렇게 읽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으로는 인제 배치용 그러니까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구할 건데 지금 앞서서 만든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지금 한 개 한 개에 대해서였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n 개가 들어가면 n 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한꺼번에 구한 다음에 요 y하고 t가 n 서로 여러 개 여러 차수면 여러 개를 구한 다음에 배치 사이즈로 나눠 줘 버리면 돼요. 전부 더한 다음에 왜냐면
요 지금 보면은 시그마에 시그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줘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처리해 주면 되니까 여기 식에서 보면 음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만들었었던 아주 작은 숫자를 더해서 만든 거에다가 전부 더해요. 요거는 실제로 차원이 여러 개였었더라도 지금 뭐 0, 0, 뭐 0.7 뭐 요 결과들이 인제 y 값들이 어 겨 t하고 곱해져서 뭐 요렇게 생긴 거가 있겠죠. 요게 배치 사이즈만큼의 개수가 있겠죠. 요거를 전부 계산을 한 다음에도 요 로그 곱셈을 해서 로그를 구한 다음에도 요거 전체를 썸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요소가 합해지니까 요 np 썸은 한 번만 해 주면 됩니다. 엑시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전체 값을 더해 버려요. 요렇게 더해진 상태에서 배치 사이즈로다가 나눠 주면 되니까 요 앞에 공식을 구해 주게 되고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인제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개짜리 디멘전 n 디멘전이 하나라는 거는 요렇게 원하드 레이블이 하나짜리가 와 버리면 서로 그 차원이 안 맞아 가지고 계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때를 회피하기 위해서 요 하나 껍데기를 씌워 주는 요렇게 차원 하나를 씌워 주는 걸로다가 회피를 합니다. 에러가 나지 않게끔 t하고 y를 바꿔 줍니다. 자 레이블이 원하드 인코딩일 경우는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레이블이 원하드 인코딩이 아니라 만약에 레이블로 받았을 때는 조금 더 식이 복잡해져요. 요거는 소스 코드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 교차 엔트로피 버전으로 구한 거. 요거는 방금 봤었던 식이 입력이 돼 있어요. 원하드 인코딩일 때는 요렇게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만약에 레이블형일 경우에는 어 어 여기가 좀 달라져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y에 대해서 해당 번수 거를 꺼내 줘야 되는 거니까 그 꺼내 주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선 4.2.4.3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y가 이렇게 생겼어요. 10, 11, 12, 13 그다음에 20, 21, 22, 23 그다음에 t가 2하고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거는 이렇게 12하고 1을 뽑아내고 싶은데 요게 원화 디코딩이 아니고 이렇게 2하고 1이 줬을 때는 팬시 인덱싱을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거를 하려면 여기에 0 번째 첫 번째라는 거를 또 0 번째에 두 번째, 0 번째에 1 번째에 첫 번째라는 식으로다가 되게끔 고쳐 줄 필요가 있거든요. 자 고렇게 하기 위해서 A 레인지 어 요 사이즈가 두 개니까 0, 1이라는 걸 만들어 주면 요거는 요렇게 여기가 0, 1이 되고 그다음에 2, 1이 되면 얘가 0과 2의 짝꿍인 여기 그다음에 1과 1의 짝꿍 0과 2의 짝꿍인 12 그다음에 1과 1의 위치에 있는 21 요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요게 요건 천천히 필요하시면 천천히 본인이 음미해 보시면서 이해를 해 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다가 교차 엔트로피의 배치 수만큼의 0 에서부터 n 개까지를 쭉 만든 다음에 고 위치에 대해서 각각 t 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고거에 대한 로그를 씌워 주면 된다 해 가지고 레이블형에 대해서도 만약에 데이터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읽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수를 만들어 두었어요. 자 그다음으로 그러면 왜 손실함수를 설정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손실함수가 우리 앞서서 시험 점수 볼 때도 그 총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감점된 어 마- 감점을 해서 최소값을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로 할 경우에는 최대값을 그쵸?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 몇 개가 정답이냐 했었을 때는 손실함수로 했을 때는 최소값을 찾게 될 것이에요. 그다음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문제에서는 기울기를 사용한다. 미분을 사용한다는 말은 기울기를 사용한다와 동의어예요. 기울기를 사용한다.
기울기 봐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함수의 미분은 매개 변수의 값이 아주 잠깐 변했을 때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많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 손실 함수라는 거가 결국은 이렇게 입력층이 있고 은닉층이 있고 은닉층이 여러 개 있겠죠, 나중에는. 그다음에 출력층이 있어요. 여기에 y가 있어. 이렇게 출력층. 여기에 수많은 w들이 지금 있잖아요. 요 w들이 값이 조금씩만 달라져도 요 조금씩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도 여기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손실함수, 로스 함수에다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가 아주 조금 달라지면 얘도 아주 조금 달라질 거고, 여기가 크게 달라지면 얘도 좀 달라질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어 그러려면 기울기가 필요를 하거든요. 손실함수의 미분은 매개 변수 값이 아주 약간 변화시켰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에서 기울기가 양의 방향으로 나오면은 어 기울 내가 이렇게 기울기가 양의 방향으로 나오고 있으면은 약간만 이렇게 손실함수가 요렇게 돼 있으면 이게 기울기가 양의 방수가 나온다는 거는 약간 왼쪽으로 가본다. 음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면은 최소값을 지금 찾으려고 가면 약간만 양의 방향으로 가면 된다. 요런 식으로 기울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손실함수는 요거가 조금씩 변했을 때 조금씩 변할 여지가 있는데 정확도는 조금씩이 아니라 크게 변해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 장의 훈련 데이터가 있으면 이 중에 32 개를 올바로 이입시키면은 32% 예요. 매개 변수를 변화시켜서 한 장이 더 올라가면 33%가 돼요. 근데 우리가 32.5% 라는 건 없어요. 100개 갖고 할 동안에는. 이게 이렇게 끊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 돋보기, 물론 이제 데이터 수가 많아지면 32.5 라는 것도 1000 장을 하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각각의 단계가 이렇게 계단 함수가 돼 버려 가지고 미분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거에 비해서 손실 함수는 그 미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식의 값들이 나와서 작은 변화값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울기가 나오지가 않으면, 기울기가 다 같이 0이 돼 버리면 더 이상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학습을 하는데 어 값을 움직여 줄 수가 없다. 이 가중치의 값들 움직여 줄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계단 함수를 활성화 함수에서 우리가 활성화 함수에서 퍼셉트론에서는 계단 함수를 썼었지만 활성화 함수, 신경망의 활성화 함수에서는 렐루라든지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었잖아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기울기가 있어요. 이렇게 요 각각의 지점에서 기울기, 요 지점에서 기울기가 있어서 기울기를 갖고 어 가중치를 이동시키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 계단 함수에서는 요 미분된 게 0이 돼 버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요 뒤에서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학습하는 거를 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왜 그렇게 미분이 안 되는 거가 곤란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미분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억지로 얘기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뒤까지 본 다음에 필요하면 앞에까지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찌 됐든 여기 있는 내용처럼 "미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단함수 모양을 갖는 정확도 확대해 보면 결국은 계단함수라는 거죠. 100 개일 때는 아까 32% 33% 처럼 한 단위로 올라가고, 요 데이터 개수를 늘려 나가면 작게 작게 요 숫자가 작아지긴 하겠지만 그 실체 자체는 계단함수라는 거고,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게 변화율이 있는 음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손실함수 형태로다가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에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미분을 할 수 있듯이 손실함수는 작은 변화에 대해서 곡선 형태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손실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볼 거예요.
미분이 뭐였었는지부터도 한번 설명을 드려 볼 거고, 미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석적인 방법과 수치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부터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